미국 직장인들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1,000만 원 들어있는 계좌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딱 17,000원이에요. 커피 5잔 값이죠. 그런데 월가는 지금 이 텅 빈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금, 은, 구리. 이 세 가지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왜일까요? 자, 여러분, 월가 펀드 매니저들이 연말에 하는 회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테이블 위에 보고서 세 뭉치가 올라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장주 리포트. 테슬라니 엔비디아니 하는 얘기들이죠. 두 번째는 방어주 리포트. 경기 나빠지면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세 번째 리포트. 이게 요즘 이상해요. 예전엔 한 장짜리였던 실물 자산 보고서가 갑자기 세 장으로 두툼해졌어요. 금 한 장, 은 한 장, 구리 한 장. 이 세 장이 갑자기 메인 테이블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 통장을 다 열어봐도 금, 은, 구리가 거의 안 들어있거든요. 비어있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사기 시작해도 가격이 확 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쉽게 비유해 볼게요. 수영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물이 발목까지밖에 안 차 있어요. 이 상태에서 호스 하나만 틀어도 수위가 확 올라가잖아요. 지금 금, 은, 구리 시장이 딱 그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금, 은, 구리를 그냥 똑같은 걸로 보면 안 돼요. 왜 오르는지,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금은 중앙은행들이 바닥을 받쳐주고, 은은 공급 부족으로 튀고, 구리는 AI가 전력을 먹어치우면서 오르는 거예요. 오늘은 월가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금부터 볼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17,000원 얘기했죠. 이게 진짜 충격적인 숫자예요. 미국 사람들 계좌 1,000만 원 중에 금이 17,000원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 0.17%예요. 이게 얼마나 작은 숫자냐면요.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돼요. 여러분, 월급 통장에서 치킨 값만큼도 금을 안 사두고 있다는 소리예요. 개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1억 달러 이상 굴리는 초대형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금 들고 있는 곳이 절반도 안 되고 들고 있어 봤자 0.2% 수준이에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여기서 무서운 계산을 하나 했어요. 만약에 이 비중이 딱 0.01%포인트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금값이 1.4% 튀어요. 0.01%포인트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숫자잖아요. 근데 그만큼만 늘어나도 금값이 1.4%씩 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금 시장은 위로 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바닥은 중앙은행들이 깔아놨어요. 매년 800톤에서 1000톤씩 꾸준히 사들이고 있거든요. 2022년에 러시아 제재 사건 이후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생각을 바꿨어요. 아, 달러만 믿었다간 우리 돈도 묶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달러 대신 금을 사두는 거예요. 바닥은 단단해요. 근데 위는 뻥 뚫려 있어요. 민간 자금은 아직 거의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사기 시작해도 가격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질 금리예요. 이게 뭐냐면요. 은행 이제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이 이자를 5% 준대요. 근데 물가가 10% 올랐어요. 그럼 내 돈의 진짜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마이너스 5%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 돈의 가치가 깎여 나가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현금 버리고 금으로 몰려요. 지금이 딱 그 시기로 가고 있어요. 연준이 금리는 내린다고 하는데 물가는 생각보다 안 잡히고 있잖아요. 즉, 은행에 넣어도 남는 게 별로 없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2026년 말 금값 목표를 온스당 4,900달러로 잡았어요. 어떤 기관들은 5,000달러 넘을 거라고도 해요. 이건 그냥 희망 회로가 아니에요. 비어 있는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수학적으로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 얘기해 볼게요. 은은 금이랑 완전히 달라요. 금이 묵직한 중심축이라면 은은 그 옆에서 수익률을 미친 듯이 증폭시키는 확성기 같은 존재예요. 최근에 응합시 온스당 60달러를 뚫었어요. 하루 만에 4.5% 폭등했죠. 이게 은의 본성이에요. 평소엔 조용하다가도
수급 이슈가 한번 터지면 한순간에 튀어올라요. 왜 갑자기 튀었을까요? 공급 이슈가 말랐거든요. 미국 지질조사국이 은을 핵심 광물 목록에 추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은이 이제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돌리는 데 없으면 안 되는 전략 물자가 됐다는 선언이에요. 근데 정작 물건은 어때요? 전 세계 은 재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중국 재고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바닥을 쳤어요. 런던 시장에서는 인도랑 ETF들이 은을 싹쓸이해 가면서 일시적 공급 부족 사태까지 났었죠. 그런데 여기서 월가 리포트들을 보면은 꼭 경고문이 하나 붙어요.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고 하락할 때 위험도 더 크다. 이걸 은 사지 말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라는 소리예요. 월가가 보기에 은은 금의 대체제가 아니에요. 금이 만들어준 튼튼한 바닥 위에서 더 크게 출렁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격형 자산이라는 거죠. 대신 그만큼 손잡이를 꽉 잡지 않으면은 흔들림도 크게 맞을 수 있다는 걸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은은 언제 사야 할까요? 여기서 월가 사람들이 쓰는 절대 지표가 있어요. 바로 금은 비율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은화 몇 개면 금화 한 개랑 바꿀 수 있냐는 교환 비율이에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옛날 시장에 갔다고 쳐보세요. 내 주머니에 은화가 가득 있어요. 이걸 금화 한 개랑 바꾸고 싶은데 상인이 은화를 몇 개 달라고 하느냐. 이게 금은 비율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보통 은화 60개에서 70개 정도면은 금화 한 개랑 바꿔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상인이 이러는 거예요. 요즘 은이 너무 흔해? 은화 80개 가져고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이 금에 비해 너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월가에서는 이때를 역사적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상인이 은화 40개만 줘도 금화 한 개 줄게 라고 하면 응합시 너무 비싸졌다는 소리예요. 이때는 욕심 부리지 말고 슬슬 팔고 나올 준비를 해야 해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비율이 80 넘었다. 은이 싸다 다 모아라. 비율이 50 밑으로 갔다. 은이 비싸다 챙겨라. 이게 월가가 은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 구리예요. 구리는 금, 은이랑 출신 성분부터 완전히 달라요. 금이나 은이 사람들의 공포나 감정을 먹고 자란다면은 구리는 철저하게 필요를 먹고 크는 놈이에요. 월가에서도 구리는 안전자산 프레임이 아니라 AI 전력망 방산 같은 전략 산업의 혈관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해요. 최근 구리가 톤당 11,771달러로 역사적 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월가는 2026년에는 이 가격이 약간 내려와서 10,000달러에서 11,000달러 사이 박스권에서 놀 거라고 봤어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고점 찍고 내려온다는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월가가 진짜 주목하는 건 가격이 내렸다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져도 노는 물 자체가 달라졌다는 게 핵심이에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예전에는 구리가 떨어지면은 7,000달러, 8,000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떨어져도 10,000달러 위에서 버텨요. 즉 1층에서 놀던 애가 엘리베이터 타고 10층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아예 자리를 깔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통계를 보면은 2025년에는 구리가 50만 톤 정도 남고 2026년에도 16만 톤 정도가 남을 거래요. 원래 시장 원리대로라면은 물건이 남으면은 가격은 폭락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물건이 남는데도 가격이 10,000달러 밑으로 안 빠져요. 이건 바닥에서 입 벌리고 받아먹는 대기 수요가 엄청나다는 증거예요. 그 수요의 정체가 뭐냐? 바로 AI와 전력망이에요. 데이터 센터 지어야죠. 전선 깔아야죠. 방산 장비 만들어야죠. 이 모든 과정에서 구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이 거대한 수요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꽉 받쳐주는 콘크리트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드만삭스의 진짜 결론은 2026년이 아니라 그 뒤에 있어요. 2026년은 잠깐 숨 고르는 구간이지만 2029년부터는 구리가 없어서 못 파는 대부족 시대가 온대요. 그래서 2035년 장기 목표가를 무려 15,000달러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구리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전 세계 구리의 절반을 중국이 써요. 그래서 아무리 AI가 뜬다고 해도
당장 중국 공장들이 안 돌아가면 구리 가격은 힘을 못 써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기나 관세 때문에 출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은 전 세계가 전력망을 새로 깔아야 하니까 구리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주식 다 팔고 금은 구리에 올인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월가도 그렇게 안 해요. 월가가 하는 방식은 딱 이거예요. 주식 채권 같은 본질은 유지하되 그 옆에 실물 자산 비중을 얼마나 어떤 도구로 채울 거냐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거죠. 쉽게 비유해 볼게요. 축구팀을 만든다고 쳐보세요. 공격수도 있어야 하고 미드필더도 있어야 하고 수비수도 있어야 하잖아요. 주식은 공격수예요. 채권은 수비수고요. 그럼 금, 은, 구리는 뭘까요? 예, 경기장 밖에서 팀 전체를 안정시켜주는 코치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준비는 보통 세 단계로 보면은 편해요. 첫 번째, 비중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떤 수단으로 담을 거냐, 즉, 국내 ETF냐, 미국 ETF냐를 고르고요. 세 번째, 금, 은, 구리 각각에 대해 대표적인 ETF 몇 개를 후보군으로 쫙 깔아두는 거죠. 먼저 비중부터 볼게요. 월가 리포트들을 보면은 금, 은, 구리 같은 실물 자산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로 설계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실물 자산 전체 15%쯤을 쓴다고 하면은 금 810%, 은 34%, 구리 2에서 4% 정도로요. 하나의 몰빵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역할 분담이 명확해요. 금은 중심축이에요. 안정적으로 바닥을 받쳐주는 역할이죠. 은은 공격 옵션이에요. 변동성 크지만 수익률도 확 터질 수 있는 놈이고요. 구리는 성장 인프라 축이에요. AI 시대가 오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죠. 다음은 수단을 고르는 단계예요. 실물 자산을 직접 사는 방법도 있어요. 금은방에서 골드바 샀거나 은, 구리 현물을 사는 식으로요. 근데 보관, 환전, 세금 문제까지 다 생각하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결국 ETF 쪽이 훨씬 현실적이에요. ETF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먼저 정해야 해요. 한국 시장에서 살 거냐, 미국 시장에서 살 거냐. 한국 시장의 장점은 환전 필요 없고 세금과 원화 기준으로 생각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코덱스 골드 선물, 타이거 금은 선물, 코덱스 구리 선물 같은 상품들이에요. 미국 ETF의 장점은 선택지가 훨씬 많고 월가 리포트에서 직접 언급하는 상품과 거의 같은 라인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금은 GLD, IAU 같은 상품이 있고 은은 SLV, 구리는 CPER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장기 코어 비중은 국내 ETF로 추가로 조금 더 적극적인 포지션은 미국 ETF로 섞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품부터 찾으면은 표 보는 순간 머리 아파요. 그게 아니라 구조를 먼저 정하고 나서 상품을 고르는 거예요. 내 자산에서 실물 자산이 15%다. 그 안에서 금이 10%, 은이 3%, 구리가 2%다. 이렇게 비중을 먼저 정하고 나면은 상품 고르는 건 훨씬 쉬워져요. 자,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딱 세 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내 증권 계좌 열어보세요. 지금 주식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채권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금, 은, 구리 같은 실물 자산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 0%일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까지 몰랐으니까요. 둘째, 실물 자산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지 딱 숫자로 정해 보세요. 10%, 15%, 20%.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하면 돼요. 중요한 건 100% 올인이 아니라 적정 비중을 유지하는 거예요. 셋째, 그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해 보세요. 금 얼마, 은 얼마, 구리 얼마. 역할을 나눠서 가져가는 거예요. 금은 중심축, 은은 공격, 구리는 성장. 이 역할, 분담만 명확하면 나중에 시장이 출렁여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 더, 오늘 당장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중을 정해두고 ETF 후보군을 몇 개 찜해두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 보면서 조금씩 채워나가면 돼요. 좋은 자산을 사는 것보다 언제까지 들고 갈지 정해놓는 게 더 중요해요. 실물 자산은 특히 그래요. 뉴스에 한번 튀었다고 따라붙어서 한두 달 보고 판단할 자산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 안에서 한 사이클을 통째로 가져가겠다고 마음먹어야 결국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요. 자, 정리할게요. 오늘 핵심은 딱 하나예요. 금, 은, 구리는 대박 날려고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역할이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주식은 성장과 기대를 먹고 자라고, 채권은 이자와 안전을 대신 맡아주고, 금, 은, 구리는 그 옆에서 돈의 가치가 흔들릴 때, 세상이 요동칠 때 조용히 균형을 잡아주는 축으로서 있는 거죠. 무엇을 살지 고민하기 전에 내 포트폴리오에 뭐가 빠져 있는지부터 보세요. 오늘 얘기한 금, 은, 구리는 지금 내 자산 설계돼서 빠져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